예, 북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아니 뭐 왜 이런 걸 띄워요? 무인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 경고사격해서 돌아갔다 그러는데 예. 이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에 예. 지뢰 사건이 있었고 예.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예. 했고 북한이 포를 쏘았고 우리 군이 대응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리와 합의가 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실험을 1월 6일 날 했어요. 북한이. 예. 근데 김정일 생일에 딱 맞춰서 우리가 생일 선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괄호 안에 따옴표의 예. 선물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좀 지난해 8월 달에 교훈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좀 뭔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거죠. 조심하다. 이 작년도 같은 걸 보니까 예.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포도 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만약 작년 사건 같으면 뭐 서남전선 사령부 뭐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막 요란 법석을 떨겠는데 여기서 들리지도 않는 방송을 글쎄.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보지도 않는 그런 전단은 솔직히 뭐 대학가 같은 데서랑 막 우리 또 일부 사람들이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전단 보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그럼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무인기까지 보낸 거는 새로운 도발을 위해서 이동식 확성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그리고 고정식 영통하려고 했다. 확성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하. 뭐 포부대는 실제로 사격을 할 때 포부대는 어디에 있는지를 정찰해 왔는데 그냥 또 우리한테 걸려가지고 사실 그냥 경고 사격 받고 간 건데 그렇죠. 저 사람들 목적은 일단은 다 지점을 찍어놨다가 위에서 뭐라고 내려오면 이제 뭔가 포를 쏘든지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지난해 8월 달에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고 뭐 북한이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던 때에 비해서는 올해 북한의 대응은 미미하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고 이것은 지난해 8월 달에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보고 이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지금 핵실험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지금 북한을 지금 제재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한국하고 또 뭔가 붙으면 뭐 잘못하면 7차 당대에도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해서 조금씩 도발을 하는데 무인기 온 거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찰 활동을 탐정 활동을 하러 왔다가 우리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북전단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폐지 활용하는 데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틀째 계속 지금 보내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예. 옛날 같으면 그거 갖다 주면 공책하고 연필 해두지 요새는 공책 연필도 안 줘요. 그렇죠. 예?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왜 지금 우리가 하는 뭐 대남 심리전이 어쩌다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심리전하는 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온갖 지금 인터넷에서 별의별 말이 다 떠돌고 다니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북한은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몇 년부터 몇 월까지 예. 공부를 했고 예. 실제로 대학을 다녔다고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그냥 특수 개인 교습을 받은 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혀 없는 깨끗한 백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잉크를 떨구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는 잔뜩 써 있어서 여백도 없어요. 거기다 들여보내봤자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오죽 할 게 없으면 그걸 할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네. 대북 그 전광판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군은요. 그 효과 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군인들이 지금 나와서 수색대대, 여기로 말하면 수색대대 같은 군인들이 민경대대들이 나와서 지금 잠복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밤에 쭉 155마일 거쳐서 예. 지금 우리 노래 나오고 북한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남한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국제 소식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서 작년도 막 그렇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 여기다 텔레비전을 갖다 설치해 놓고 대형 전광판에서 우리 드라마를 보여주고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북한은 정말 그건 원자탄 터진 거나 같죠. 그 2만 명이 밤새껏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예. 진짜 재미나다 저거. 우리도 우리 텔레비전 보면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텔레비전은 저도 한국에 와서 북한 텔레비전을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긴 그 하지만 직업상 보시는 직업상 보는 거 정말 짜증나거든요. 예, 똑같은 그렇죠. 소리를 하고.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들이 한국에 나와서 뭐 영화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소녀시대 같은 게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조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뭐 북한 뭐 어쩌고 한국 어떻고 그렇게 쭉 흘러가면 밤새껏 잠이 오겠습니까? 그거 밤새껏 그렇죠. 보겠죠. 그러면 그런데 엎드려서 1개월 동안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왜 땅바닥에 배를 붙이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지금 침대 꼭대기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린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대한 어떤 지도자에 대한 노동당에 대한 이런 혐오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이건 원자탄과 같은 효과를 내겠죠. 예. 진짜 그 북한, 저도 이제 그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 명지대학교 오기 전에요. 북한 영화를 제가 보는데, 그 2일로 봤지, 야, 진짜,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정말. 정말 그냥 똑같은 얘기거든. 충성심 제고하는데 그죠? 쓰는 거니까. 뒷목이 땡기기 시작하네. 그래요. 근데요, 아까 살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김정은이 말이에요. 김정은의 손목이 지금 이 180도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이요. 자,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김정은의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을 이렇게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저게 왜 저런 건가요? 저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저 손도 똑같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버릇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재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저 사람이 손목이 아파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저렇게 저런 것이 하나의 자기 버릇일 수도 있고요. 손이 굉장히 통통하네. 지금 김정철이가 영국에 와서 에릭 클립턴 공연을 보고 갈 때 형이 몸무게가 그냥 딱 보면 한 70kg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도 제대로 돼 있으려면 70kg 정도가 정상인데 후계자가 될 때 80kg. 지금 4년, 5년 차에 들어와서 지금 무게는 100에서 125kg.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렇게 손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는가 하면 저 나라는 저 사람이 곧 북한이고 그렇죠. 저 사람이 곧 노동당이고 저 사람이 곧 북한 군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 손이 저렇게 된 거는 일단은 자기 버릇인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은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해서 김경희 비서하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살을 찌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게 했는데 저게 이제 많이 살이 찌기 시작한 데다가 위도 커졌겠죠. 그러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고 얼마나 진수성찬이 많겠습니까? 폭식하고 폭음하고 폭연을 하니 저렇게 살이 자꾸 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집안이 김일성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김영직이죠. 김영직이 김일성이는 심근경색. 아버지 김정일이도 심근경색.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집이 내력이 동아진료소 의사들 그러니까 김일성 가게를 치료해주는 그 보건부 일국산화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이야기하면 심혈관 계통의 집안이 저 집안 내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많이 찌는 상황이면 저기에 온갖 대사증후군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저 정도의 125kg 정도가 되면 그것도 찌는 거니까. 그렇죠. 저게 내장의 비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뉴스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그렇죠. 판 하나 삐뚤어진 것도 우리가 뭐 저게 무슨 어떤 무슨 센세이셔널 저널리즘이 아니고 예. 정말 저거는 저 사람 자체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고 저 사람들 집안이 예. 내력이 혈관, 심혈관 질환을 그렇죠. 많이 앓던 사람이니까 내일이라도 심장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김일성이를 따라 하는데 또 배지는 안 달고 다니고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지금 예. 김일성이 따라하는 것 중에 올해 신년사에서 예. 자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강력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 조선이 예. 망하기 직전에 일제에게 합병되기 정말 예. 그 식민지에 되기 전에 1905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자체로 힘을 키워서 일제를 물리치자. 뭐 아. 이건데 김정일이가 저 말을 썼어요. 처음으로. 예. 근데 저거는 북한이 어떻게 노동신문 예. 사설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버지가 썼던 자력갱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자강력이다. 예. 그래서 할아버지를 알겠습니다. 더 닮으려고 그렇죠. 흉내낸다. 흉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